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호주 잠수함공사의 강성노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지금 호주 해군력 갉아먹고 말아먹고 있는 장본인이죠. 그래서 호주의 국책연구기관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미국으로부터 차라리 직도입해야 된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더 싸다라는 주장을 하고 나서서 노조들이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소식인데, 중국이 해군력을 21세기 들어서 급격하게 팽창했죠. 그런데 그 말로가 비참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역사적 근거를 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당한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중국의 급격한 해군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조속하게 신형 잠수함 전력화를 요구하고 있는 호주군의 소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호주 국내 건조라는 망상을 버리고 해외 직도입으로 사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책연구소의 보고서인데 강성 노조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핵잠수함 최단 기간 내 전력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잠수함이 반드시 애들레이드의 조선소에서 건조되어야 한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호주 정부의 싱크탱크 호주전략정책연구소 ASPI가 현지 시각 12월 1일 그야말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ASPI는 반드시 호주에서 8척의 핵잠수함을 모두 건조해야 한다는 집착은 2040년 이전까지 8척의 잠수함 전력화를 원하는 정부의 계획을 달성 불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걸림돌이라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ASPI는 애들레이드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려면 그곳에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시설이 준비되어야 하고, 핵잠수함이라는 특수한 함정을 만들기 위한 관리자와 근로자를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고용하고 고도로 훈련시켜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핵잠수함 획득 사업을 정상 궤도에서 정상적인 속도로 달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ASPI는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직도입하는 방안은 가장 신속하게 전력을 확보하는 방법이며, 군이 요구하는 대로 2038년까지 8척을 모두 전력화할 수 있다 라며, 국방부가 냈던 견적에 따르면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직도입하는 비용은 척당 35억 달러가 들어가므로 8척을 모두 도입하더라도 프랑스 설계 디젤 잠수함 12척을 도입하기 위해 책정되었던 최소 500억 호주 달러보다 훨씬 적다라고 지적했습니다. ASPI 이 보고서는 미국의 중고 핵잠수함 염가 인수, 신형 잠수함 도입 때까지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외국산 AIP 잠수함 직도입 방안을 강력하게 거부하며 문제의 콜린스급 잠수함을 개량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아예 콜린스급 잠수함을 더 건조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강성 노조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과연 호주 정부가 싱크탱크의 공고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번에도 노조에 굴복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 노조가 국가 안보 이 전략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하는 거,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호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 노조는 자신들에게 국가 정책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그 일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일감을 만드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고용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야, 우리가 몇 년까지 일감이 이 정도 있어야 우리 노조가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으니까 니들 딴소리 하지 말고 우리한테 일감 줘 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정말 이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수명주기 비용 총 108조 원, 그리고 직접 건조 비용 360억 달러니까 한 40여조 원 이렇게 들여서 프랑스의 디젤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려고 했었죠. 왜냐? 호주에서 직접 생산해야 되니까 이게 가격이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호주에서 라이센스 생산하면.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려고 했던 걸 미국이 잠갔어도 그거 가지고 중국 상대 못해. 그래서 미국, 영국이 합동으로 핵잠수함 니들 해라.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어서 프랑스하고 잠수함 계약했던 거 쪽내버리고 미국이나 영국하고 핵잠수함 이제 같이 공동개발 또는 공동생산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발생한 거예요. 호주 잠수함공사는 아니 가만 놔뒀으면 지금 이 프랑스에서 기술 도입해서 잠수함 12척을
아주 수년에 걸쳐서 우리가 안전하게 일감 가지고 뭐 국가야 눈탱이 맞든지 말든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만들려고 했는데 왜 니들이 갑자기 정책 바꿔? 그러면은 니들이 우리에게 일감 줘. 그래서 콜린스급 바닷속의 락 공연장이라는 악명이 자자한 그 콜린스급, 자 이거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개량하자. 왜? 핵잠수함 들어갈 때까지 잠수함 있어야 되지 않냐? 이 콜린스급 개량하자. 근데 원래 국방부는 아니 이게 콜린스급이 못 쓰니까 차라리 해외에서 AIP 잠수함 직도입하자. 그 직도입하면 금방 들어오니까 그거 하자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니야 콜린스급 개량하자. 그리고 콜린스급 숫자 모자라지. 그러니까 콜린스급 더 만들자. 이게 그냥 핵잠수함 들어오는 가격이나 뭐 그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호주 국책연구소 ASPI가 우리로 치면 이제 카이다 국방연구원이죠. 그리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죠. 국정원에 있는 그 싱크탱크, 국방부 싱크탱크 합한 뭐 이런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버지니아급 최신형을 직도입하면 35억 달러. 그걸 우리가 8척을 하면은 280억 달러 미국 돈으로. 그런데 지금 프랑스에서 우리가 살려고 했던 그거 생산 가격만 미국 돈으로 360억 달러. 그러면은 미국제 핵 잠수함을 사는 것이 오히려 80억 달러 정도가 더 싼데 그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호주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호주 해군이 원하는 바대로 2038년까지 8척 모두 전력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망상이다. 2040년 넘어도 안 된다. 그리고 이 돈으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직도입하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강성노조가 가만히 있지 않죠. 왜냐? 2014년도에 데이비드 존스턴 장관, 국방장관이 있었는데 그때 잠수함 때문에 뭐라고 했냐? 잠수함공사 니들이 잠수함은커녕 카누를 만든다고 해도 난 안 믿는다 라고 발언을 했다가 잠수함공사 이 노조들이 완전 들고 일어나서 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까지 날려버렸던 전력이 있는 이들이 ASPI 가만히 놔둘지 모르겠습니다. 호주가 현명한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흥미롭고 재미있는 소식인데요.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해군력을 급격히 증강하며 미국을 제치고 규모 면에서 세계 1위의 해군이라는 기록을 세웠지만 이런 해군력 증강이 오히려 베이징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해군력 부상은 역사적으로 3차례 목도되었던 해군력 대규모 확장과 견줄만하며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로 확장되고 있지만 이런 대함대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베이징의 새로운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현지 시각 12월 1일 보도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인류는 그동안 3차례의 대규모 해군력 증강이 이루어졌던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 라며 그 사례로 1차 세계대전 이전의 미 해군과 독일 제국 해군,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말기의 소련 해군 등의 팽창이 있는데 2000년대 이후 중국 해군의 팽창이 바로 이런 과거의 급격한 해군력 팽창에 견줄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미 국방부의 최신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145척의 주요 수상 전투함을 포함해 355척의 군함을 운용 중이며 이들은 대체로 최신 기술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 기준에서 비교적 경쟁력 있는 무기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고 평가되며 전체 배수 톤수에서는 미 해군을 능가한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중국의 해군은 함대의 규모보다 확장의 속도가 더 놀랍다 라며 현재 운용 중인 전투함 가운데 2000년 이전에 건조된 것은 극히 소수로 구축함의 경우 40척 중 36척이 2000년 이후 건조되었고 43척의 호위함 가운데 38척 역시 2000년 이후 건조된 것으로 이는 믿을 수 없이 빠른 속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빠른 해군력 확장이 오히려 중국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매체는 과거 급격히 함대 팽창을 이루겠던 독일 제국 해군이 제대로 활약도 못해보고 스케프 플로우에서 자침했던 사례, 과거 소련 해군이 체제 붕괴 후에 수백 척이 해안에서 녹슬고 썩어버렸던 사례를 지적하며 역사적으로 급격히 늘어난 대함대를 장기간 유지 가능했던 나라는 거의 없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주요 경제 지표들이 부정적으로 선회하며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는 제국이라는 평가들이 쏟아지며 점차 국운이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요. 부디 중국의 대함대가 스케프 플로우의 독일 제국 해군과 같은 운명에 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군 아주 좋은 전력은 성능은 아닌데 비교적 괜찮은 성능이다. 그런데 인접해 있는 한국과 일본 해군에 비해서는 질이 좀 떨어진다. 또 이런 말도 좀 했어요. 어쨌든 기분 좋은데 거기서 평가된 한국의 그 군함은 아마 이지스함들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중국 해군이 2000년대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했고 특히나 중국 조선업이 잘 안 되는 2015년 경부터 그냥 그야말로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어냈죠. 왜냐? 시진핑 주석이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군함을 찍어라. 이렇게 돼서 2015년 이후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군함을 찍어냈습니다. 자, 문제는 이 군함을 유지를 과연 할 수 있냐? 이제 이건 거예요. 그동안 그 누구도 아주 강하게 지적하지는 않았는데, 자, 그래서 그동안 역사상 이렇게 급격하게 해군력을 팽창한 나라는 3번이었다. 바로 미 해군, 1차 대전 이전에, 그리고 독일 제국 해군, 그리고 2차 대전 말의 소련 해군이었는데 다 어떻게 됐냐? 미국만 생존해 있다. 왜? 미국은 그 이후에 패권을 가졌고,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가지고 있던 그 전쟁 때문에 만들었던 군함들을 대거 동맹국들에게 공짜로 그냥 줘버렸죠. 왜? 갖고 있으면 유지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돈 드니까. 그리고 상당 부분 또 패선 처리해버렸습니다. 가지고 있지를 못하니까. 자, 그런데 소련 해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냉전 끝나고 나서. 또 냉전이 어떻게 해서 끝났습니까? 소련이 그 군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냉전이 끝났다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 아닙니까? 그래서 항구마다 소련 군함들, 잠수함들 완전히 그냥 녹이 슬고 비참하게 그냥 사라져버렸죠. 우리나라에도 항공모함 2척 왔지 않습니까? 북한에도 들어가고 온 세계로 그냥 다 뿔뿔이 패선 고철값으로 사라졌던 게 소련 해군의 군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케프 플로우, 바로 이제 이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독일 제국 해군이 1차 대전을 앞두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해군력을 증강했습니다. 영국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증강하면서 전함을 19척을 만드는 등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했지만 그래도 영국에게는 안 됐어요. 왜? 영국은 당시 규정이 적국 해군력에 비해서 무조건 2배의 해군력을 가지는 것이 국가 시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군함 만들어, 우리 2척 만들어, 또 만들었어, 또 2척 만들어. 이렇게 돼서 결국 1차 대전 기간 중에 독일 해군은 바다로 나오지를 못했어요. 왜? 나가면 죽으니까. 지네들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지만 영국에게는 안 되니까. 정말 그런 거 보면 영국 그때 대단했습니다. 결국 전쟁을 독일이 졌죠. 그래서 전승국인 영국이 야, 니들 배그 다 갖고 와. 스케프 플로어로 다 갖고 와. 그래서 영국의 속셈은 그걸 다 뺏어서 압수해가지고 자기들이 쓰려고 했던 겁니다. 독일이 그걸 알았죠. 그래서 가져가면서 이제 전쟁을 졌으니까 갖다 줘야 되니까 가져가면서 한날 한시에 전부 다 자침해버리자. 그리고 탈출하자 해서 자침했습니다. 그래서 바닷속으로 다 꼬르륵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다 들어갔는데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케프 플로우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아주 흥미로운 역사 그리고 교훈이 될 수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신인균의 국방TV에서 심층 분석으로 이런 독일 제국 해군의 팽창, 소련 해군의 급격한 팽창의 말로가 어떻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제가 심층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국이 이런 어마어마한 함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성능 이런 거 다 떠나서 그걸 유지를 할 수 있느냐? 결국 스케프 플로어처럼 자침할 것이다. 왜? 영국 해군의 그 강력했던 것처럼 미국 해군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항구 밖으로 못 나온다. 그리고는 다 죽는다. 그리고는 나중에 결국 스스로 바닷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비참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